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여기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밤 꿈에 통보를 받았네. 트루먼은 책상 뒤로 돌아가 맨 위에 서랍을 열었다. 그는 접혀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데이비드에게 내밀며 말했다. 자네를 위해 이걸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 바로 이것 때문에 자네는 여기에 온 거야. 이건 성공을 위한 결단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6번 더 밟게 될 걸세. 자네는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루 2번 시간 날 때마다 읽어서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게. 그렇게 해야만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데이비드는 접힌 종이를 펼치기 시작했다. 안 돼. 대통령이 데이비드의 손길을 제지하며 말했다. 지금 읽으면 안 된다네. 우리의 면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걸 읽는 순간 자네는 다음 목적지에 곧바로 가게 돼 있어. 아주 놀라운 일이지. 데이비드는 종이를 다시 접고 허리를 숙여 지구의를 가볍게 만졌다. 당신은 저의 미래를 아십니까? 몰라.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 서로 간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자네의 미래는 자네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어쩌면 자네는 나의 미래를 내게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데이비드가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자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다. 고맙기는 하지만 사양하겠네.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더 좋겠어. 그것 말고도 나는 지금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당신은 나의 미래가 내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가 의아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현재는 어느 모로 보나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결국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전망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한 상황 속에 있는 걸세.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현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엄청나게 멋진 미래의 전망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내 말은 자네가 오늘 심리적으로,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자네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지. 자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네가 져야 하는 거야. 데이비드는 벌떡 일어섰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는 회사에서 지금껏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기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회사 생각을 해서 계속 회사에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울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의자에 앉게. 트루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분노와 흥분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트루먼은 데이비드 옆에 의자를 당겨오면서 말했다. 데이비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난 자네를 화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겠네. 대통령 무릎 위에 양 팔꿈치를 내려놓으면서 가볍게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자, 이제 내 말을 잘 듣게. 자네가 오늘날 그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자네의 사고방식 때문이야. 자네의 생각이 자네의 결정을 좌우하지. 모든 결정은 하나의 선택이야. 여러 해 전 자네는 대학에 가야겠다고 선택했어. 또 전공할 과목도 선택했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이런저런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야겠다고 자신이 선택했어. 그중 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것도 자네야. 그렇게 취직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동안 자네는 파티에도 참석했고 영화 구경을 하기도 했고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했어. 이런 모든 활동은 따지고 보면 자네가 선택한 것이지.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선택했어. 그 여자와 자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겠다고 선택했어.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자네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자네가 몰고 다니는 차도 자네가 선택한 거야. 스테이크를 먹을 건지 핫도그를 먹을 건지 선택함으로써 자네는 가게 비용을 스스로 선택했어. 조기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자네의 선택이었지. 자네는 회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겠다고 선택했던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자네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것이 모여서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네. 자네는 현재의 상황을 유도한 그 길의 한가운데를 분명히 걸어왔던 거야. 트루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데이비드는 머리가 거의 가슴에 파묻힐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데이비드, 나를 보게.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다. 앞으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되네. 이브가 선악과를 맨 먼저 한입 베어본 이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실패한 사람들의 묘비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었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전망이 전혀 없어.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네 손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대통령이 데이비드의 어깨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순간 방문을 3번 녹화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대통령 각하. 프레드 캠필이었다. 5분 남았습니다. 여기 복도에서 각하를 기다리겠습니다. 처칠 총리와 그 러시아 사람이 회담장으로 이미 출발했답니다. 고맙네, 프레드. 트루먼이 껄껄 웃었다. 저 친구는 스탈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사실 나도 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계획 몇 가지는 그에게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지만 그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 대통령은 일어서서 와이셔츠에 소매를 내렸다. 데이비드는 책상 위에 옷걸이에 걸려있는 대통령의 상의를 꺼내주러 갔다. 그래,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통령이 물었다. 트루먼은 칼라의 단추를 잠금 후 넥타이를 고쳐맨 후 데이비드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보게 데이비드, 이제 게임은 그만 집어치우자고. 자네와 나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내가 그 일을 좋아할까? 내가 정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을까? 절대로 아닐세.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더니 수첩 몇 개를 챙겼다. 갑자기 그는 수첩을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고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보았다. 난 자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이 일은 그러니까. 그는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는 듯 혹은 그 말을 하기 싫은 듯 왼손을 데이비드 쪽으로 가볍게 들어 보이면서 망설였다. 자네 고향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역사책은 지금 이 순간의 내 심정, 내 표정 혹은 내가 마신 스카치, 위스키 따위를 기록하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어. 아무튼 자네와 나 사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난 이 원자폭탄이 너무나 싫어. 정말 징그럽다고. 너무 겁이 나고 그걸 떨어뜨렸을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나 걱정돼. 그런데 왜 그거 사용하기로 하신 겁니까? 데이비드는 비난이나 질책이 전혀 없는 어조로 물었다. 그는 단지 가게 점원에서 대통령이 된 트루먼의 진솔한 생각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하신 겁니까? 트루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현대전이 시작된 이래 전투를 경험한 최초의 대통령이야. 지난 1차 세계대전 때 내 친구들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그런데 내가 최고 사령관이 되어 이 전쟁을 끝내고 장병들을 귀국시킬 수 있는 능력, 아니 책임을 지게 되었네. 난 말이야. 모든 대안을 검토했어. 일본의 도쿄 평화와 기타 지역의 상륙작전을 펼 경우 미군의 희생이 얼마나 될지 마셜 장군에게 알아보라고 했어. 그는 상륙작전에만 미군이 최소 25만 명이 희생된다고 보고하더군. 이 수치는 일본 본토 상륙작전만 따진 거야. 일단 상륙한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가가호 방문하면서 항복을 받아내야 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태평양 전장대 내 일본군은 단 한 개 소대도 항복한 적이 없어. 단 한 개 소대도. 데이비드는 트루먼을 쳐다보았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통령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 관련 자료를 가죽 손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래.
이 일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야. 장군이나 장관들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해. 공은 여기서 멈추는 거야. 원자폭탄을 쓰지 않고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해봐. 그래서 2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다고 해봐. 그리고 한참 뒤 전쟁을 단칼에 끝낼 수 있는 무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봐. 무슨 면목을 그 수많은 전사자들의 어머니, 아들, 딸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 대통령은 잠시 명한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쳐다보았다. 대통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 미래는 그를 겁나게 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자네, 내가 조금 전에 준 그 종이 가지고 있지? 예, 대통령 각하. 좋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게.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데이비드, 예, 각하? 자네 행운을 빌겠네. 감사합니다, 각하. 트루먼을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데이비드에게 약수를 청했다. 한 가지만 더 말해주겠네. 그가 눈썹을 치켜뜨면서 말했다. 내가 행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행운이 자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그렇게 말하고 미국의 33대 대통령은 방 밖으로 나갔다. 이제 혼자가 된 데이비드는 방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방금 전까지 트루먼이 앉아있었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보았다. 그는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 공은 여기서 멈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내 과거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더 크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앞으로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나의 교육 배경, 나의 유전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이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힘들에 미룬다면 나는 과거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앞을 내다보겠다.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또 잘못된 결단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능력은 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앞으로 왜 하필이면 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면 즉각 나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라고 답변하겠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역경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은 명료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 나는 이 예비 학교에 입학한다. 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겠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